아, 여기 사람이 없지만 참 재치 있다. 내 매장에 왔을 때 뭔가 꽉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 무인 매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써주셨는데 월 500만 원이 가능할까? 매장 한두 개로. 물론 케바케겠지만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좀 사례를 보시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무인 창업하면 사실은 키오스크를 돌려서 한다고 봤을 때 아이스크림 창업이나 이런 데서 월 500만 원 이상 솔직히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단 무인 창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 개만 안 하거든요. 과거 예전에 이제 뭐 인형 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은 제법 큰 데를 여러 개 합니다. 무인 창업이 저렴하게 들어가서 한다, 소자본 창업이다, 저는 이거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무인 창업을 했을 때 이게 많은 수익을 기대한다라고는 쉽지 않고 많은 점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쉽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무인 매장이 참 많은데 어떤 무인 매장은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무인 매장은 매출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분명히 상권 조사를 통해서 무인 매장을 열었을 텐데 본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곳과 안 나오는 곳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하셨던 분들도 그리 많지 않고요. 좀 잘하신다 하는 부분들은 무인 매장에서 유인의 느낌, 사람이 있는 느낌에 대한 감성이 피어오르게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가령 왜 키오스크에서도 키즈 카페 같은 곳인데 네. 키즈 카페에도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럼 메뉴를 이제 클릭하게 될 텐데 이 키오스크가 사실 사람을 대신하는 거지만 봤을 땐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이제 항목에다가도 우리 애는 밥 많이 먹어요. 덜 짜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뉴를 좀 넣어서 아, 여기 사람이 없지만 참 재치 있다. 갔을 때 이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가 감성이 피어오르게 해서 구매 욕구를 좀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스킬이 있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이 사실 상권을 제일 많이 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실제 인격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매출이 더 많이 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가는 무인 매장이 있는데 항상 냉장고에다가 써놨어요. 예. 멘트를. 요거 어떠세요?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인기가 많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거기서 추천하는 걸 사게 되고 예.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무인 매장이건 유인 매장이건 단 한 고객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 걸로 꼭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매장에 왔을 때 뭔가 꽉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이걸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대부분이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든지 그 포인트로 다시 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제 충전금이 쌓이게 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지 않을까 싶네요. 반찬 가게에 계신 분 중에 초창기 때 카카오로 플러스 카톡을 통해서 우리 반찬 가게를 알리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날이라든지 이럴 때 엄마 손맛 같은 것들을 이제 해주면서 이번 주에는 이거 나왔어요. 이런 걸 권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내 매장에 어떻게든지 충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많이 궁리해 볼 필요가 있죠. 대표님 그 무인 창업 관련해서 트렌드가 또 있었을 때는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또 인형 뽑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밀키트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트렌드에 있어서 조금 좋은 사례나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무인 창업도 그렇지만 어떤 창업을 하든 간에 유행이 있으면 유행한다라고 편승하지만 말고 이 유행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인형 뽑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형 뽑기에도 비밀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시스템이 10,000원짜리 넣으면 잡고 흘러내리다가 한 번은 반드시 꽉 잡게끔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아, 그 안에 회로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됐던 기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저거 사기야, 안 뽑혀 하던 것들이 한 번쯤은 꽉 잡히니까 재밌으니까 또 뽑는 거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그렇죠. 기계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많이 넣었을 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창업을 하든지 간에 유행을 하는 거는 유행이 끝날 수밖에 없고 유행이 끝날 때 나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유행을 타서 최고점에 있을 때 적절한 권리금을 받고 빠진다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고수익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거를 아는 타이밍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노력이죠 사실은.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핫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한 2개월 있다가 매장을 한 군데다가 내놔요. 분명히 이제 권리금을 좀 높게 불러놔야겠죠. 그럼 한 3, 4년 운영하다 보면 거의 1, 2년 안에 연락이 와요. 그럼 그때 팔면은 가장 베스트거든요. 예. 내 거 회수 다 하고 실제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되면은
사면은 팔기를 아까워하셔가지고 조금은 그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포스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외식업 브랜드 같은 경우가 3개월 차 될 때까지는 매출이 거의 상승합니다. 그 이후에 몇 년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한 거는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겠죠. 유행을 타는 거는 사실은 점포라든지 주변에서 얼마만큼 확산되느냐 하는 거는 체감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많이 유행을 했었던 거를 다시 해서 그만큼 매출이 올라간다 이러면 꾸준히 갖고 가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행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적절한 시기 때 빨리 양도를 하거나 빨리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다시 또 확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가 있다면, 창업시장에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인화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절감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독창적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 텐데, 또 배달 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배달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배달 시장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배달 시장이 늘어나긴 했지만 뭐 서빙이라든지 아니면 배달도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줄어들 거라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나다 보니까 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분들이 이 트렌드랑 나랑 과연 무슨 상관일까? 내가 장사하는 곳은 동네인데 이 트렌드하고 크게 영향이 없던데 우리가 왜 트렌드를 알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렌드를 알아야 사실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트렌드에 대한 종류가 막연하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뭐 세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마케팅 트렌드죠. 마케팅 트렌드. 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마케팅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보고 손님이 찾아오느냐. 그냥 과거처럼 맛있다 하면 맛집이 입소문으로 찾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재밌는 거리들이 많잖아요.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갖고 있는 곳이 핫플레이스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니까 맛있겠지라고만 하면은 물론 잘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조차도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영업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다들 느끼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직원 채용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쪽에 어떤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시장이 급변하잖아요. 과거에 뭐 90년대에서 200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보다 지금은 정말 많이 급변하기 때문에 보이는 트렌드를 많이 읽고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화시킬 수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노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수익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방법을 많이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저 포함 뭐 건프로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저도 대표님 방금 그 말씀 하시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요식업 창업뿐만 아니라 모든 창업에 있어서 그런 조언들이 가능하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 책 제목도 보면은 인트로 타이틀 자체가 다시 찾아오는 창업의 시대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걸 누가 카피했는지 모르겠는데 카피라이팅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가 창업이다. 비단 요식업 창업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에 내용들도 보면 여러 가지 창업의 형태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온라인에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파는 창업, 예. 저도 그게 앞으로 더 많이 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오프라인 창업도 많이 하시고 온라인 창업도 또 하시고 또 지금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하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해보시고 싶은 창업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항상 무슨 DNA인지 모르겠지만 창업 DNA. 예, 그런 좀 피가 좀 끓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역시도 약간 주식에 지금 좀 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인세에 어디 회사 기업에서 다 갖고 가고 있다 할 정도로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는 창업이다. 약간 재테크가 어떻게 창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코인은 이미 많이 떨어졌고, 그런 정보의 한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개미나 일반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돈 버는 방법은 사실은 무언가를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속성 때문에 했었고, 저도 그냥 즐기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흐름을 보면서 또 기회가 되면 이것저것 노력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책을 내려면 출판사를 알아보고 투고를 해서 보통 책을 내잖아요. 예. 근데 대표님은 출판사를 창업해서 거기다가 책을 내신 거잖아요. 이런 게
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 DNA가 있는 게 아닐까. 많은 어떤 직장인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이 되게 무섭고 두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만나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건 간에 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내가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시도를 하다가 비록 막힐지언정 시도하기 전에 겁내는 것보다 시도를 먼저 해봐야 된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영역에도 보면 돈 벌 수 있는 그런 국리들을 생각해보면 조금씩은 있거든요. 딱 진짜 한 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에 10만 원만 벌 걸로 목표를 해서 일단 첫 단추부터 끼우고, 그 이후에 조금씩 광고도 해보고 아예 소자본으로 뭐 몇십만 원만 들여서 조금 디자인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본인에 대한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이 선을 넘는다라는 멘트가 진짜 마음에 와닿네요. 왜냐하면 선을 넘기가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었더니 다른 세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가 예전에 콘텐츠를 만들 때 자영업자인데 창업 강의를 하시는 젊은이를 제가 만났었거든요. 1인당 5만 원을 받고. 근데 그게 부수입이셨는데 부수입이 본업보다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이나 소상공인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내 가게 있고 내가 버는 데서 안정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저것 조금 더 실험도 해보고 콜라보레이션도 해보고, 지금은 컨텐츠의 세상이기 때문에 잘하고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저기 컨텐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잘한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재밌게 컨텐츠 촬영도 하고 그런 쪽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내딛지 않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대표님? 여기 출연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책 홍보 했습니다. 예, 책 홍보 솔직히 좀 했었고요. 제가 16년간 포스, 카드 결제기, 키오스크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라든지 거기 있는 매출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들을 가장 얘기하고 싶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책을 저서를 출간했었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실적이고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많은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장사 건프로 채널을 정말 또 출연하고 또 건프로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꿈과 희망만 부풀어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해야 된다는 희망을 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면 아직도 할 수 있다. 아직도 틈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꼭 드려보고 싶고요. 모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려고 사실은 저서 출간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출연하고 강의도 하러 많이 다니고 있고요. 뭐 개인 인스타 채널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많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조언들 제가 건네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